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오방TV입니다. 오늘은 공사관리, 즉 공정관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요, 계획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사관리는요, 공정관리 마인드입니다. 공사관리, 공정관리.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이죠.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를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결정나죠. 손실이 나기도 하고 이익이 나기도 하고 불량이 나기도 하고 양질이 되기도 하죠.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관리는 거의 다 공정관리라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 있었어요. 공사관리가 뭐냐 물으면 공정관리다. 공정관리는요, 공사 순서 관리입니다. 이 공사 순서가 엉망이 되면은 그 일이 엉망이 되겠죠. 또는 그 건축, 그 주택이 잘 되지 않겠죠.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관리의 전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관리 하면요, 이 공사관리라 봅시다. 품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가, 돈하고 관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나죠.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공정관리가 잘못되면요. 자,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데밍 스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품질 관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품질 관리뿐만 아니고 모든 관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만사는요, 모든 일입니다. 그죠?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죠. 실시하면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체크하죠. 확인해가지고 계획대로 안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겠죠.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계획이 필요하겠죠. 또 해보죠. 실시하죠. 또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계속 굴러가죠. 이 품질 관리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모든 관리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걸 PDCA 스컬이라 그러죠. PDCA. 브랜드 체크 액션.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품질 관리에서 나오는 설명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품질 관리, 저는 이걸 공사관리, 공정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을 크게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이 품질관리, 결국은 공사관리고 공정관리고 공사관리다.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죠? 계획. P. 실시를 계획대로 잘 해야겠죠. 계획대로 실시를 했는데 그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체크하죠. 체크해서 제대로 안 되면 조치해야겠죠. 플랜입니다. 플랜 단계. 수단과 방법의 결정이다. 또는 공사 순서의 결정이다.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 없이 안 되죠. 사업계획, 시공계획, 운영계획, 전부 다 플랜이죠.
이 마인드가 첫째로 필요하고요. 이 계획 단계, 계획대로 되는지 계획대로 실시를 합니다. 계획대로 실시해야죠. 막 하면 안 되죠. 막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사가 계획대로 100% 될 수가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결과와 중간 과정 등등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조치를 하죠.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데 되돌려 보는 거죠. 피드백.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유지 개선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이 품질 관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품질 관리뿐만 아니고 공사 관리, 공정 관리, 원가 관리, 자재 관리 모든 일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축 시공 관리자,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기술자 이전에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관리 마인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필요하죠. 인생의 계획도 있고 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해봐야 되고 안 되면 무슨 조치를 해야겠죠.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공사관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관리에서도 필요한 절대적인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면요. 이게 이 데밍 스컬이라는 데밍 사이클이거든요. 데밍 사이클.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이 공사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도면을 철저히 스타트해야죠. 개선점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도면과 시방서에서 최적 시공계획인지 아닌지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죠. 나름대로 그 현장의 책임자 또는 건축주는요. 자재 반입이 지침에 따라 엄격히 검수돼야 되죠. 불량 자재가 들어오면 안 되죠. 전문적인 신뢰 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건축공사는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개 내지 30개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자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자재는 수백 가지고요. 이런 업자를 잘 선택해야죠. 소위 하청업자죠. 내가 집을 짓는 건축 주민은 종합건설회사에 맡기면 그 회사가 하겠지만은 그 회사는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계획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잘 안되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규명을 하고 조치를 해야겠죠. 조사 후에 반드시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이걸 계속 순환하는 거죠. 또 수정하고 어느 과정인데 에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PDCA 그러죠. 데밍의 관리 사이클 4단계 PD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프렌드 체크 액션 이런 개념을 건축 현장 관리자, 최고 관리자는 물론이고 중간 관리자, 기사까지도. 기사가 일반적으로 그 건축 현장의 초임 기술자죠. 초보 기술자 또는 초임 기술자죠. 그 단계 이상은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철저하게 가져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관리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효율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공정관리가 어떤 걸까요? 건축공사에서. 자, 건축을 하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조족조다, 목조다, 철골조다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과정으로 이 범죄에 속합니다. 설계하고 인허가를 받아야겠죠. 가설을 하지 울타리 치고 공사 용수를 당기고 전기를 끌어넣고 단지를 조성하고 뭐 이런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말뚝을 받고 기초를 하고 위에 골조는 지하층 1층, 2층, 3층을 올리는 걸 구체공사를 골조공사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주로 조적이 들어갑니다. 조적. 벽돌 쌓는 겁니다. 방수가 일부 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5층이든 10층 올라가면 지붕 옥상 공사 중요합니다. 이 골조가 되면 지붕에 방수나 이런 공사를 빨리 해야 그 아래층에 물에 젖지 않겠죠. 마감 공사를 하면요. 물이 들어가면 일이 안 되죠. 그다음 조적 방수 이런 게 되면 창호틀 설치가 모든 마감 공사의 기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마감에서는 이 창호틀에 의해서 바닥 높이가 결정되고 천정 높이가 결정되고 벽체 마감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감은 전부 다 창호틀이다. 모든 마감 공사의 기준이다. 이 기술자는 이 창호에 대해서 창호 상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호에 대해서요. 그런 다음에 방바닥 탓을 하죠. 예를 들어 막 주택 같으면 바닥 미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는 주로 수직부입니다. 그죠? 미장 벽이 많죠. 내장도 벽 천장, 도장도 벽 천정. 타일은 바닥도 있습니다만 뭐 화장실 타일, 욕실 타일 다 벽도 있죠. 그 다음에 창호를 달아야 됩니다. 왜? 비바람을 그 다음 공사를 하기 비바람이 침해 안 되니까요. 창호를 위를 끼우죠. 그 위에 이제 배선, 콘센트, 보일러 등등을 설치하죠. 그런 다음에 가구도 하고 싱크도 하고 그다음 수장하면 이게 마감인데요. 인테리어성입니다. 마감, 도배, 도장, 뭐 인테리어성 공사를 수장 공사라 그럽니다. 등기구도 달아야 되고요. 막 그런 다음에 외부 공사 마당이죠. 대지 공사죠. 건물 주위 마당 단지 공사죠. 기타 이게 뭐 여기 관계없이 그냥 갖다 붙일 게 많이 있겠죠. 뭐 시작물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사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콘크리트 구조든 목 구조든 철골 구조든 벽돌 구조든 전부 다 이런 게 큰 틀에서 똑같습니다. 이 순서를 잘 주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일반적으로 이 뭐 단연한 경험이 있는 건축 기술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건축주가 되시려는 분들은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공정관리 개념입니다. 공정관리란 뭘까요? 공사 순서를 관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큰 틀에서 공사 순서를 그림을 보여드렸죠. 설계도를 이해해서 공사 순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정관리다. 공정관리. 공사 순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공사 순서를 알아야겠죠. 기초 안 치고 지붕 슬랍을 덮을 수는 없죠. 창틀을 설치 안 했는데 창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면 간단한데 이 집을 짓다 보면요. 수많은 순서와 재료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일이. 그래서 공사 순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야 공기가 늘어나지 않고 지정 공기 끝날 수 있고 공기 단축을 하면 경상비가 줄어들죠. 원가 절감도 되죠. 예를 들어 6개월 예상하고 지었는데 5개월 하면 5개월이 끝났다. 공정관리를 잘했어. 한 달 그 비용이 세이브 되겠죠. 왜 경비를 세웠는데 경비 한 달 월급이 세이브 안 되겠습니까? 반장을 세웠는데 반장을 6개월로 봤는데 5개월만 썼다고요. 그럼 1개월 그 임금비가 남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안 하면 이게 급속 시공을 한대. 돌강공사라 그러죠. 이러면 시공도 불량해지고 사고날 위험도 높습니다. 사고날 위험. 양질공사도 확보를 못한다. 공정마찰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가 선호가 있는데 선이 안 되려 후가 먼저 들어왔어요. 후가 먼저 해버리면 선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조잡해지고 억지로 공사가 되죠. 불량, 부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정마찰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선의 공정에 부딪혀가지고 공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적을 하고요. 화장실에 문틀을 세워야 되죠. 그 문틀 옆에 그 틈이 있죠. 그걸 사춤한다 그러죠. 근데 사춤을 해야 안에 방수를 하죠. 화장실 안에. 근데 사춤을 안 했어요. 화장실 벽돌을 쌓고 화장실 문틀을 세웠는데 그 주위에 틈이 있거든요. 그 사춤을 안 했어요. 그 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되죠. 그 주위를 비워놓고 또 해야 되죠. 나중에 이중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사 순수가 그걸로 되고 공정마찰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을 적게 투입한다. 이게 자원이 뭡니까? 인력, 장비, 자재, 자금이죠. 이게 너무 지연되면 일이 안 되죠. 어느 시점에 벽돌이 돌아야 되는데 벽돌이 안 돌았어요. 벽돌 못 샀죠. 그럼 공기 지연되겠죠. 아니면 그걸 만회해서 돌간 작업하게 됐죠. 또 과도하게 선 투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이 앞으로 한 달에 100톤이면 되는데 500톤을 갖다 놔버렸어요. 그 400톤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그 원가는요. 돈을 줬으니까 4개월 동안 그 400톤은 그 돈을 먼저 줬죠. 이자 따지면 원가 손실이 안 되겠어요? 지금 한 달에 100톤만 되면 되는데 500톤을 갖다 놔버렸다. 뭔가 손실이 되죠. 400톤은 100톤은 이달에 돈을 주고 다음 달에 또 100톤을 주면 되는데 이걸 400톤을 미리 다 돈을 줬어요. 자금 압박도 받죠. 자금 순환에 현금 흐름에 또는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정관리가 모든 공사의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이제는 지금 이건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공사 진행 순서 관계를 간단하게 개념입니다. 개념. 직렬 공정, 병렬 공정, 단별 공정이 있다. A 작업이 끝나면 B 작업하고 C 작업하고 D 작업하면 한다. 이러면 이게 1, 2, 3, 4, 4칸이 필요하죠. 그런데 공정을 잘 만들어가 A, B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작업하면 이만큼 줄어들었죠. 이것이 효율적인 공사 관리입니다. 공사 순서입니다. 단별은요. A 작업이 너무 넓어요. 커요. 양이 많아요. 그럼 이걸 나누는 겁니다. A1 파트, A2 파트. 그 다음에 B 작업도 양이 많으니까 B1 파트, B2 파트, B2 파트. 이만큼 세부되죠. 기간이.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공정 관리를 할 때 소위 공정표를 작성을 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설계도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설계도를 보고 어떤 순서가 되어야 될지, 어떤 자재가 어떻게 발주될지, 어떤 전문 업체를 써야 될지를 검토를 많이 해야겠죠. 그럼 공정표를 만듭니다. 공정표는요. 공정표를 만든 다음에 공정업체를 선정하죠. 하도업체죠. 하청업체. 하청업체가 가져오는 자재도 있지만
건축주가 직접 줄 자재도 주문을 해야겠죠. 이 대체적인 순서입니다. 이 공정표를 작성할 때는요, 주어진 공기가 있어. 이 공사를 6개월 만에 해달라. 건축주가 종합건설업체에 발주할 때, 공사를 맡길 때 6개월 만에 끝내달라 하면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 공정표를 잡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날씨 고려되죠. 추우면, 비가 많이 오면, 덥고 추우면, 눈 오고 비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요즘 주 52시간이죠.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요. 공휴일 고려, 명절, 휴가 등. 그 다음에 공정을 작성을 항상 가장 긴 공정이 뭔가, 이걸 크리티컬 패스라고 합니다.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가장 긴 공정일까? 주 공정선을 알아야 된다. 좀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사 순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느 공정이 먼저냐, 후냐, 또 동시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도 파악해야 된다. 작업 조건도 파악이 됩니다. 고수 작업이죠. 높은데 위험하죠. 이거는 땅바닥에서 할 때보다도 능률이 떨어지죠. 위험하고 이런 거 고려해야 되고요. 여기 뭐 줄이 빠졌습니다만은 공정별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지정은 이게 뭐 말뚝 공사로 보면 됩니다. 말뚝, 구체,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철골, 목구조, 이 골조죠. 그 안에 전기 설비 들어가고 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적도, 방수, 타일, 내장, 도장, 창호, 유리, 뭐 싱크, 가부 등등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겠죠. 자재발주 뭐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가져오는 경우 있죠. 하청업체가 한테 포함시킬 수도 있죠. 오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재는요, 발주기간이 긴 거, 이걸 롱리드 아이템이라고 그래요. 제작기간 긴 거, 수입품, 이런 건 선발줘야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공정관리를 해야 된다. 공정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표에 대해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상식적인 건데요.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걸 놓치기 쉬워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꼼꼼히 숙지해야겠죠. 이 공정 순서를 검수합니다.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이때는 사람 투입, 장비 투입, 자재 투입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수한 공사나 뭐 전문 인력이나 중장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자재 발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철저히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 상식적인데요.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보고 공정표를 짤 때 이걸 감안해서 짜야 된다. 공정관리 방식 1, 2가 있는데요. 3층 건물이라 할까요? 1층 치고 2층 치고 3층 치고 콘크리트 쳤어요. 그 다음에 1층 조져가고 2층 조져가고 3층 조져간다. 이러면 이게 많이 걸리죠. 근데 이걸 공정관리 방식 기본 개념입니다. 이걸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골조 1층, 2층, 3층인데 골조 1층 치면은 2층 칠 때 조정 1층 해야죠. 골조 3층 칠 때 조정 2층 할 수 있죠. 3층 끝나자마자 조적 3층 할 수 있죠. 골조 3층 끝나자마자 조적 3층 되죠. 이만큼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정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리 공정표를 그어봐야 이렇게 판단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골조 다 끝난 다음에, 조적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방수 다 끝난 다음에, 조적 다 끝난 다음에 방수한다? 그건 공정관리가 아니죠. 다음입니다. 다음 예를, 공기단축일에 다음 예를 들겠습니다. 골조하고 벽돌 쌓는데 30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창호 틀을 주문을 합니다. 10일 걸려요. 그 다음 창호틀 설치를 해요.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합니다. 스코브도 부착도 하고 벽체 천정도 치고 이러죠. 이런 공정 엉터리죠.
이 창호틀은 벌써 창호 설치하기 전에 미리 주문해놔야 되는 겁니다. 골조하고 조조 끝나기 전에 창호틀이 주문이 돼야 되죠. 골조가 끝나자마자 골조와 조조가 끝나자마자 창호틀을 꼽아야 되죠. 그래야 내부 공사 되죠. 이만큼이 공기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이걸 공정비를 그어보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이 집은 100평짜리 주택이나 10,000평짜리 대형 빌딩이나 100,000평 아파트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준비를 안 하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런 아이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 개가 있다. 생각 안 하면 다 놓쳐버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방송을 마치고 다음은 공정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